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 자존심, 그리고 미래 전략이 걸린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을까? 핵심 기술 없이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까? 특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AESA 레이더, 항공전자 시스템, 스텔스 설계, 이 모든 핵심 기술은 당시 한국이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 기술 의존 구조였습니다. 기술 이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KF-21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템포 느리게.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KF-21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기술의 벽이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조립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과 수백 개의 핵심 기술이 정밀하게 결합되어야 하는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4.5세대 이상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센서 융합, 네트워크 전투 능력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F-21 프로젝트는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핵심 위기, 기술 이전 거부. 가장 큰 사건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였습니다. 한국은 초기 단계에서 일부 핵심 기술을 해외로부터 이전받아 개발 리스크를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술 4가지의 이전을 거부합니다. AESA 레이더 기술, IRST,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장비, EOTS, RF, 제모 전자전 장비. 이 결정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현대 전투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술이 없으면 전투기는 존재 의미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 붕괴 가능성. 이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KF-21 프로젝트의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핵심 기술 없이 전투기를 만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졌고 국내외 언론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프로젝트 축소 혹은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변수, 또 다른 불확실성. 여기에 더해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비용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로 인해 분담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자금 구조가 흔들리면서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기술 이전 범위와 생산 참여 문제에서도 양국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KF-21은 외부 협력에서도 불확실성을 안게 됩니다. 내부 압박, 선택의 순간. 이 시점에서 한국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2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외국 기술에 계속 의존하며 타협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길. 2번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길.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전환의 시작, 국산화 선언. 결국 한국은 2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핵심 기술의 국산화였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 증가하며 실패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할 경우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AESA 레이더,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AESA 레이더 개발입니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고난도 기술입니다. 초기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국내 연구진과 방산 기업들은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결국 자체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기술 생태계의 성장,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구조 설계 및 복합 소재 기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시험 및 검증 시스템.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하지만 국산화 전략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지연, 비용 증가, 기술적 실패 가능성, 모든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특히 시험 단계에서는 작은 오류 하나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테스트와 수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년간 이어지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변화.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성공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한국이 더 이상 외부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F21 개발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음악 점점 고조. 위기는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Gefallen und Zwanzigen, 바로 그 사례였습니다. 수년간의 개발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KF21 프로젝트는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시험 비행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계되고 개발된 모든 기술이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검증 과정입니다. 첫 시험 비행, 상징을 넘어선 의미. 2022년 KF21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성공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의심받아왔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하늘을 날았다는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현실에서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국가 전략의 방향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비행의 진짜 목적. 시험 비행은 단순히 이륙과 착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는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고속 비행, 급격한 기동, 다양한 고도 변화, 그리고 복잡한 전자 시스템의 동시 작동까지. 이 모든 요소가 문제없이 작동해야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 비행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비행 안정성, 엔진 성능,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무장 운영 능력, 레이더 및 센서 작동.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점진적 검증, 단계별 접근. KF21의 시험 과정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비행 안정성을 확인하는 단순한 테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속도를 천천히 올리고 기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항공기의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후에는 더 복잡한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고속 비행, 고각 기동,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스템 작동.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데이터의 축적, 보이지 않는 핵심 자산. 시험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수집되는 데이터입니다. 각 비행마다 수천 개의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비행 중에 압력 변화, 온도, 구조 하중, 전자 시스템 반응. 이 데이터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다음 개발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투기의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기술 통합의 검증. KF21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들이 얼마나 잘 통합되었는가입니다. AESA 레이더, 항공전자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이 모든 요소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험 비행은 바로 이 통합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센서가 정보를 수집하고 소프트웨어가 이를 처리하며 조종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전투기로서의 가치가 완성됩니다. 외부 평가의 변화. 시험 비행이 진행되면서 외부의 시선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이었던 평가가 점차 신중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시험 성공은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번의 안정적인 결과가 축적되면서 Gefallen und Zwanzigen, 단순한 실험이 아닌 실제 전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 시험 비행의 성공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기술력을 빠르게 축적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무기 체계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제 시장에서도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개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실제로 구현한 국가로 인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 하지만 시험 비행의 성공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기는 지속적인 개선과 검증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무장 통합, 스텔스 성능 개선, 전자전 능력 강화.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즉, 시험 비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의미의 정리. KF-21의 시험 비행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오랜 시간과 수많은 도전을 요구합니다. 음악 점차 잔잔해지며 마무리. 이제 KF-21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사에서는 KF-21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 깊이 분석합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전투기는 하나의 무기 체계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산업 구조, 외교 전략, 그리고 군사적 자율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KF-21은 정확히 무엇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요? 무기 수입국에서 개발 국가로의 전환. 오랫동안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에 있어 주로 해외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전투기와 같은 고급 무기 분야에서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체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이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 의존도가 줄어들수록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술 자립과 군사적 독립성. 군사력은 단순한 장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장비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한 무기는 정치적 상황이나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시스템은 이러한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기술의 국산화는 전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운용과 유지가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업그레이드와 개량 역시 외부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군사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위치 변화. KF-21은 국내를 넘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전투기 시장은 소수의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들이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의 등장은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가격과 성능의 균형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보다 가격이 낮으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중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경쟁 사이의 균형. KF-21 프로젝트는 완전히 독립적인 개발이면서도 동시에 국제 협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입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기술 공유와 생산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KF-21은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다른 국제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의 확장. KF-21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 설계, 전자 장비 개발,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험 및 검증 기술, 이 모든 분야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전체 산업의 수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방산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술은 민간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정치적 상징성과 외교적 영향. 첨단 무기 개발은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KF-21은 한국이 고급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외교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산협력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KF-21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과제와 한계. 하지만 KF-21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완전한 스텔스 성능 확보, 엔진 기술의 독립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능력,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역시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기존 강대국들과의 경쟁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요소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개발 완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전략적 접근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의 본질. KF-21이 만들어낸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완성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선택한 방향입니다.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 선택이 한국의 방산 산업과 전략적 위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음악 점점 잔잔해지며 정리. KF-21은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 5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KF-21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미래 전망을 분석합니다. KF-21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KF-21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까지의 흐름 정리. KF-21의 개발 과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 과정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기술 이전 거부라는 위기를 겪으며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산화라는 선택은 위험을 동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술 자립이라는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시험 비행의 성공을 통해 이 선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KF-21이 남긴 가장 중요한 변화. 이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하나의 인식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첨단 무기 개발은 일부 국가만이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 방향 KF-21의 미래는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모델이 완성형이 아니라 발전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스텔스 성능의 향상, 무장 시스템의 다양화, 전자전 능력 강화,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확대.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 전투기의 핵심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특히 정보 처리 능력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전투기로의 연결 KF-21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다음 단계의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KF-21은 하나의 완성점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미래 전투기 개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 KF-21은 수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고성능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 구조로 인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은 단순한 기술 경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관계, 군사 협력 구조, 장기적인 유지 지원 능력, 이 모든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KF-21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도전과 위험 요소 KF-21의 미래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기술 개발은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개발 일정의 지연, 비용 증가, 이러한 요소들은 프로젝트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역시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미 자리 잡은 경쟁자들과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 앞으로 KF-21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어떤 기능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러한 결정들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KF-21이 의미하는 것.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장기적인 답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 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음악 점차 잔잔해지며 마무리. KF-21은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